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온몸의 긴장을 풉니다.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 최근에 발표 준비하면서 부담스러웠던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게 언제였죠? 저번 주. 오케이. 저번 주에 그 상황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부담감을 그대로 다시 느껴봅니다. 부담감이나 불편함이나 또는 두려움이 1부터 10 중에 얼마 정도죠? 심하네요. 자, 요것과 관련된 최초 사건을 오늘 찾는 겁니다. 최초 사건. 자, 이 발표에 대한 부담감을 안겨준 그 원인이 되는 최초 사건이 언제였는가, 이런 내용을 떠나가지고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던 이것도 다 그냥 내려놓고 직관적인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직관적인 느낌. 자, 이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혹시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도 시작이 되었을까요? 입학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유일까? 초등학교 입학 이후다. 초등학교 졸업 기준으로 볼 때 졸업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전인 것 같아요. 졸업 이전, 그 초등학교네요. 1, 2, 3학년 같아요? 4, 5, 6학년 같아요? 4, 5, 6학년 딱 그 정도. 4, 5, 6학년. 4학년 느낌이 강해요? 5, 6학년 느낌이 강해요? 5, 6학년. 5, 6학년. 5학년 느낌이 강해요? 6학년 느낌이 강해요? 지금 현재로서 6학년. 6학년. 6학년 때 무슨 일인지 그냥 6학년에 집중하세요. 문득 떠오르는 이미지나 뭐 사건이나 느낌에 집중합니다. 자, 셋만에 6학년 대로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초6 할 때 문득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선생님의 선생님이 그때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좀 두려운 그 눈빛. 선생님의 두려운 눈빛.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그 두려운 눈빛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뭐 발표를 시켜요? 아니면은 뭐 숙제 검사를 해요? 책을 읽게 만들어요? 그것도 아니면은 반 학생 전체에 반성문을 썼는데 반성문 쓰기 안에 친구하고 둘이 뭘 잘못해서 반성문을 썼어요. 공개 석상에서 창피를. 공개 석상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네. 그 창피 당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봐요. 그 담임 선생님도 바라보고 반 친구들도 다 바라보면서 자, 반성문 쓰고 있는 그때 어린 6학년 때 어린 방현이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느낌이 어때요? 창피한 느낌 있나요? 친구들 보기에는 좀 창피하고 친구들 보기 창피하고 또 선생님은 겁이 나고. 겁이 나고. 자, 선생님의 모습을 좀 바꿔볼게요. 자, 코를 피노키오 코처럼 길게 늘어뜨립니다. 또 귀도 당나귀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주둥이도 오리 주둥이처럼 길게 늘어뜨리세요. 눈은 왕눈이 눈처럼 키우고 그러면서 몸의 사이즈를 작게 만듭니다. 2분의 1 크기, 2분의 1 크기, 2분의 1 크기 계속 줄입니다. 아주 작은 병아리 정도 크기로 바꿉니다. 앞에 앉아있는 그 친구들도 사이즈를 줄이세요. 2분의 1, 2분의 1 줄여서 다 병아리 크기로 만듭니다. 자, 나와 그 반성문 쓰는 그 친구만 몸짓을 그대로 정상으로 놔둬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지금 느낌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죠. 그 상태에서 그 선생님한테 그때 못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때 방연이가 돼가지고 그때 방연이가 담임 선생님한테 왜 그렇게 호되게 꾸지람하고 반성문 쓰게 하고 상표를 주었는지 그때 못했던 억울한 마음을 한번 표현해 봐봐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크게 뭐 큰일 날 일은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거 아니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닙니까, 선생님? 네, 그리고 네. 뭐 야단을 치더라도 달려듯이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아니,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의 눈을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아주 그 공포적인 말투로 반 학생들이 다 그 50명이 다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쵸. 좋아요. 그때 선생님이 나와보세요, 담임 선생님. 자, 선생님 저랑 한번 이야기해봐요. 지금 방연이 이야기 들었죠? 선생님이 아무리 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애들한테
화풀이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애들이 자라난 애들이 그 감수성도 예민하고 자아도 연약한 상태에 선생님 꾸지람 하나에 엄청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선생님이 막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두려움을 조장시켜 버리면 애들이 잠재의식에 두려움이 새겨지고 공포가 새겨져서 대인 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 왜 그렇게 했는지. 예? 왜 그때 그렇게 정말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애들한테 자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고 꾸지람하고 반성문 쓰고 이렇게 학대 수준으로 훈육을 했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입장이 돼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 입장이 됐어. 자, 선생님 입장이 돼서 이제 변명하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이 됐어. 자, 왜 그랬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 왜 그렇게 정말 상처를 줄 정도로 혼을 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했는지 애들한테 그것도 자아가 막 연약한 이렇게 자아가 성장된 그 시기에 이 부정적인 자아를 만들면서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사실은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 건 아셨어요? 안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뭐 애들이 너무 많아서 통제하는 게 힘들었습니까? 내 마음속에도 이게 두려움이라든가 네. 트라우마라든가 선생님 그런 안에 것들이 존재하는 상태고 아하. 그래서 그거를 성격적으로 좀 어찌 보면 성격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어린 애들한테 곧잘 그렇게 했던 사항은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 같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유방현 이 방현이가 커가지고 지금 사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유방현 선생님이 지금 나이가 지금 40대에 넘었죠. 40대에 넘었는데 그 계속 발표 불안이나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6학년 때 이렇게 두려운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반성문 쓰게 하고 창피를 당하게 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는 걸 우리 선생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났지만은 어린 방현이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아, 그때는 선생님도 미성숙하고 감정 통제도 안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실수를 해서 너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이한테. 자, 해 주세요. 지금 돌아보면 나도 선생님을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고 그랬군요. 그런 상황에서 나의 내면적으로의 아픔과 상처를 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그 폭발하는 나의 감정을 좀 잘 컨트롤 했어야 되는데 네. 컨트롤 못하고 내가 방hen이나 뭐 너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공포적이고 억압적으로 대했던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해요. 오케이. 우리 선생님, 자,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사과 한마디가 우리 유방현 선생님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방현이 오세요. 6학년 어린 방현이. 자, 지금 담임 선생님이 사과를 했는데 어때요? 어때? 자, 이제 마음이 좀 풀렸나요? 그 억울한 마음이나 또는 두려움이나 이런 힘든 마음이 좀 풀렸나요? 네. 그럼 담임 선생님한테 사과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뭐 선생님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또 몰랐고 했는데 어쨌든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유방현 선생님 오세요. 현재 유방현 선생님이 어린 방현이한테 이제 충고를 할 겁니다. 그때 상처받은 어린 방현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단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재의 우리 유방현 선생님이 어린 방현이한테 자, 위로와 그다음에 격려와 자, 충고의
말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연아 하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방연아, 그때는 그런 선생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공포감 이런 걸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겪게 돼가지고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많이 됐을 건데 그로 인해 마음 속에 이제 트라우마도 좀 생기고 했을 건데 선생님도 사과를 하시고 또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또 내면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에 대해서 미안한 감도 진심 어린 사과도 하고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도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털어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너희 기억이라든가 무의식에서 안 좋은 기억으로서의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을 깨끗이 지워버리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자, 어린 방연이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끌어안아주면서 사랑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줘 봐봐. 자, 사랑은 자 현재 내가 과거에 내한테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 에너지가 전해져서 어린 방연이 몸 안에 충만한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존감 높은 방연이가 될 수 있도록 사랑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방연이한테 일깨워주세요.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거. 선생님한테 이렇게 반성문을 쓰고 창피를 당했다 하더라도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그대로 일깨워줍니다. 좋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그때 장면을 돌립니다. 그때 장면 정상으로 한번 돌려봐봐요. 반성문 쓰고 있고 창피 당하는 그 방연이의 모습. 이제 느낌이 어때요? 자,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있나요? 이제 그거 좀 해소가 됐죠. 좋아요. 다시 현재로 들어옵니다. 현재로 들어와서 이제 이건 이제 놓으셔도 되고요. 현재 들어와서 지난주에 준비할 때 부담스러운 장면 한번 돌려봐봐요. 자, 그 부담스러운 장면의 느낌이 어떤지 확인합니다. 아까 8 정도 되었던 그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은 어때요? 한 2 정도로, 2, 3 정도로 2, 3 정도 좀 편안한 상황이 상황으로 바뀌는 오케이. 2, 3 정도. 자, 2, 3과 관련된 걸 한번 더 찾아볼게요. 남아있는 2, 3 정도 되는 발표에 대한 부담감은 어디서 왔을까? 자, 이것도 내용 따지지 말고 그냥 쭉 과거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입학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느낌상. 그냥 내용 생각하지 말고 느낌. 이후 초등학교 졸업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졸업 이후다. 아 졸업요? 네, 초등학교 졸업 이전 같아요? 이후 같아요? 이전일 것 같아요. 그것도 초등학교네. 초등학교 1, 2, 3학년 같아요? 4, 5, 6학년 같아요? 1, 2, 3. 1, 2, 3학년 같아. 1학년 같아요? 2, 3학년 같아요? 2, 3, 1학년? 1학년? 자, 1학년 때 어떤 일인지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셋만에. 자, 하나, 둘, 셋. 초1입니다. 초1 할 때 문득 떠오르는 거 이야기하세요. 초등학교 때 입학을 했는데 네, 입학했는데. 친구들은 다 한글을 잘 읽고 하는데 네. 못했어요. 아, 한글을 못 읽었네. 한글을 못 읽어서 뭐 창피당한 그런 장면이 있나요? 창피는 안 당했어요. 근데 계속 선생님이 저를 네. 일어나서 책을 읽으라 그래요. 책을 읽으라고 했어.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모르는 상태.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느껴봅니다.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불편하고. 글자는 모르는데. 글자 모르는데 읽어야 되는 그 상황이 많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네. 근데 다른 친구들이 읽는 말소리를 어. 외워서 읽어버려요. 외웠을거. 아이고, 그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좋아요. 자, 그때, 자, 방연이 놓으세요. 그때 방연이. 자, 남들은 다 글자를 알아서 읽는데 나는 글자를 몰랐어. 다른 애들이 읽는 소리를 외워서 읽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자, 그때 방연이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1 방연이. 자, 방연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때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답답하고 또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또 혼자만 그 외롭고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볼까? 어땠어? 그 학교를 처음 갔는데 응. 이 한글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그냥 학교를 가는 한글에 대해서 전 생각 없이 가버린데 대부분 친구들은 선생님은 가나다라 어. 기억니은만 가르쳐주고 바로 그림기를 근데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때 엄마 아빠가 있을 텐데 엄마 아빠가 뭐 한글을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 역할을 안 했네. 바빠요. 자 엄마 나와보세요. 엄마 그때 엄마 나오세요. 자 어머니 방연이가 그 한글도 모르고 학교를 가서 이렇게 그 참 다른 애들은 다 한글 아는데 위축되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 상황을 어머니 아셨나요? 어머니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예, 알았는데 왜 근데 그 한글을 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워낙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 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아 신경 쓸 여력이 없었네요. 근데 그때 방연이가 한글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 읽기를 그 시도를 하다가 긴장되고 떨리고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나이는 40대가 넘었지만 발표 불안증이 있다라는 거 요거 어머니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금 시간을 쪼개서라도 한글 정도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가지고 지금 방연이가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 아시죠? 그쵸? 네. 자, 방연이한테 그때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또 사과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 거 정말 미안하다고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만약에 못 가르쳐 사항이 있으면 응. 늘 유치원이라도 보내서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내가 좀 생각이 짧았구나. 정말 그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그 평균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서 학교를 보내야 되거든요, 어머니. 옛날에 뭐 아예 그냥 뭐 유치원도 없고 뭐 다 까막눈으로 학교를 들어왔다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애들 다 한글을 떼고 들어왔는데 방현이만 한글을 떼지 않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차별의식, 소외감을 느꼈겠느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아버지들 나오세요, 아버지, 어머니. 자, 아버님은 좀 해병대 장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네, 해병대 출신. 해병대 출신이면은 그 충분히 우리 방현이한테 한글을 가르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인데 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글도 안 가르치고 무관심했습니까, 아버지? 우리 어릴 때도 이제 학교 가서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네. 아들이 학교 가는 그 시절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이 세월이 바뀌었죠.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많이 엄하시고 야단을 많이 치셨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왜 그래 엄하게 했나요, 방현이한테? 위축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아버지의 그 엄하고 야단치는 태도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사람들 눈치 보고 앞에서 발표하는 게 힘들고 이렇게 높은 사람 앞에서 또 떨리고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버지 혹시 아시나요? 그걸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참 편안해야 되거든요, 친구처럼. 어릴 때 부모가 좀 편안하고 뭐 밖에 일어난 일도 아버지한테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면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사회생활 잘하는데 지금 아버지처럼 야단치고 꾸지람하고 엄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무섭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방현이를 너무 엄하게 키우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무섭게 만든 거예요. 그 점 아버지도 우리 방현이한테 사과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사과. 아버지 그때 뭘 몰라가지고 야단치고 엄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연히 나도 자식이라는 인격체를 처음 낳아서 키워보다 보니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 옛날 조선시대 때에 엄하게 자식들을 키우던 그 시절만 생각을 했지 자식의 그 자존감 따뜻하게 보듬어 줬을 때 자존감이 더 커지고 이런 부분을 내가 몰라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됐던 거는 좀 잘못된 거 같구나. 그 많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버지. 원래 아버지가 엄하면은 그 자식들이 기가 죽고 주눅이 듭니다. 근데 아버지가 편안하고 자상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기가 살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회생활 잘 할 수 있는 건강한 성격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박현 선생님을 제가 오랫동안 보니까 다 좋은데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지금 사람 눈을 의식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두려워하는 또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인생에 발목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버지가 늦게라도 이렇게 사과를 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걸 아주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버지 아들 한번 꼭 한 뿔 하나 보겠습니다. 꼭 하나 박연이가 자존감이 높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자, 아버지 그 아들 사랑하시죠? 사랑을 이제 음하고 야단치는 걸로 뭐 표현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어떤 분위기도 전달해 주시고 또 포옹 안아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현재 우리 유방현 선생님 나옵니다. 현재 유방현 선생님이 또 어린 방현이한테, 자, 위로와 사랑의 말을 한번 해줍니다. 그때 글자도 모르는데 책 읽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고. 근데 그게 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그죠? 자, 위로와 격려와 또 긍정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게 된 여러 긍정적인 교훈을 한번 전달해줘요. 어린 교훈이한테, 자, 박연이한테. 방이나 그 순간에 대부분 친구들이 한글을 다 줄줄 읽고 할 때 나는 글자를 모를 때 상당히 당황했을 건데 그때부터 공부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지만 결론은 뭐 그래도 한글로 초단시간에 빨리 다 깨우쳤잖아. 너는 그러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잠재력은 무한한 사람이고 물론 그 순간에 좀 당황하고 상당히 좀 쇼크를 좀 받았겠지만 선생님이 글도 모르는 널고 자꾸 일어서서 책을 읽어라 하니 얼마나 당황했겠냐. 하지만 여건이 또 엄마 아버지도 여건이 그것밖에 안 되던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좀 못 챙겨주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또 그러한 상황도 너는 또 대담하고 잘 헤쳐나갔잖아. 단시간에 글자 다 배우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너가 글자 모른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1, 2주 만에 신경 써가지고 거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그때 좀 당황하고 힘들었던 상황은 이제 잊어버리길 바래. 자, 그럼 우리 방현 선생님도 방현이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자, 사랑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세요. 그때 위축된 방현이가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강화되고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든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그 성실성의 그런 태도를 갖게 됐다는 거. 그거는 이제 좋은 일이죠. 그런 것들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사한 일이다. 이걸 이제 우리 또 어린 방현이가 알도록 도와주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정상으로 다시 상상합니다. 정상으로 초1 때 글자도 모르는 방현이가 책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지금 느낌이 어때요? 여전히 불편함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덤덤한가요? 덤덤하죠. 꼭 확인하고 또 최근 현재로 들어와서 지난주에 준비하던 과정 봐봐요. 발표 준비하던 과정. 그 과정은 좀 느낌이 어때요? 좀 더 편해졌어요. 자, 아까 2, 3이었는데 지금은 불편함이 있다면 얼마 정도 되죠? 한 1.5?
이 1.5와 관련된 건 어디서 왔는지 한번 더 가볼게요. 이 1.5 남아있는 이 불편한 부담감은 어디서 왔을까? 그 최초 사건을 찾는 겁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입학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전요.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다. 자, 5살 기준으로 5살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후. 5살 이후. 그럼 6살, 7살쯤이네요? 그런가요? 6살 느낌이 강해요? 7살 느낌이 강해요? 7살. 7살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가봅니다. 세만에. 자, 하나, 둘, 셋. 7살. 자, 문득 떠오르는 거 이야기하세요. 7살. 일곱 살 할 때 문득 떠오르는. 아버님이 저 집안에 여러 응. 어른들이 있는 데서 좀 핀잔을 준 적이 한 번 있어요. 거기 7살 때예요? 그 정도인 것 같은데. 표현 잘 줬어. 지금 그 장면 떠올릴 때 느낌이 어때요? 조금 안 좋죠. 자, 좋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대로고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몸의 사이즈를 줄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크기 작게 아주 병아리 정도 크기로 작게 만듭니다. 자, 이제 작게 만드니까 느낌도 줄어들죠? 자, 그때 아버지 놓으세요. 자, 아버지 한번 다시 모실게요. 왜 친척들 앞에서 우리 방현이한테 핀잔을 주셨나요? 핀잔을 주면 공개적으로 이게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성격이 소심해진다는 걸 아실 텐데 아버지 그거 모르셨어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아들도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버지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자식이지만은 나보다 더 영적으로 더 성장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영혼보다 우리 아들 영혼이 더 상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영혼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꾸지람이나 그런 창피함이나 이런 것 중이나 영혼의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좀 우리 방현이가 자 친척들 앞에서 아버지가 꾸지람하고 창피를 주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또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아버지도 뭘 몰라서 이렇게 집안 어른들 앞에서 핀잔을 주었는데 그게 이렇게 40년이 넘어가도록 너한테 영향을 줄 줄은 몰랐구나. 정말 미안하다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는 그냥 크게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좀 상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생각이 짧았고 미안하구나. 자, 아버지 우리 박년이 사랑하시죠? 네. 아버지는 지금 야단만 치고 사랑한다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사랑의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마음에는 너를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경상도 남자들이 특히 그 사랑 표현도 좀 못하고 사랑하면서도 괜히 엄한 척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진심은 너를 정말 아껴 사랑한다. 아껴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그러한 순간에는 좀 상처가 되는 말도 하긴 했지만, 이 아빠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머무는 한은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항상 내가 응원하고 내가 표현을 안 하지만 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엄청 크다. 그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거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꼭 끌어안아주면서 방연이가 사랑받는 느낌 들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좋습니다. 우리 다시 유방현 선생님 입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유방현 선생님 입장이 되어서 어린 방연이한테 그 상처받은 마음을 좀 다시 위로해주고 따뜻거려주는 자, 사랑의 응원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연아, 자, 네가 얼마나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또 아버지도 그때 뭘 좀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너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너는 또 뭐
어른이 돼서 아빠가 되면은 너 아들 딸한테는 자상한 아빠가 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반대를 통해서 그 반대를 배우는 거니까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을 배우는 거니까 어쩌면은 그 경험이 뭐 정말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인생 전반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어쩌면 상처받은 경험이 아니라 감사한 경험일 수도 있다라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자, 그런 구조로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순간에는 좀 많이 창피하고 또 창피하면서 또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많이 생겼을 텐데 결코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거나 너를 안 좋아하는 마음, 너를 그런 너가 망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너 옆에서 묵묵히 말은 안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옆에 계신 분이니까 그걸 이해하고 아버지도 그렇지만 너도 살면서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너도 실수를 하듯이 아버지도 살면서 뭐 실수를 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이제 실수를 한 부분이니까 진심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불 터져버리고 항상 그렇잖아. 사람이 항상 모든 사람은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버지의 실수까지도 좀 사랑으로 좀 묻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끌어안아 주세요. 끌어안아서 또 현재 그 사랑 에너지를 7살 방현이가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정상으로 바라보세요. 정상으로. 자, 집안 어른들 앞에 핀잔 받는 그 상황을 다시 머리에 떠올려봅니다. 이제 느낌 어때요? 그냥 웃는 모습 닮아도 웃는 모습 뭐 그쵸? 아빠가 어차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핀잔을 줬다는 거 아니까 그쵸? 이제 상처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다시 현재로 들어오세요. 자, 지난주에 그 준비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 준비한 상황의 느낌을 확인해 봐요. 아까 1.5라고 그랬죠. 지금은 어때요? 거의 없고 그냥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완전 희미해져 버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좋아요. 이제 내 앉아 있는 자리 주변에 1m 둥근 원을 상상하세요. 자, 그 원 안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합니다.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합니다. 좋아하는 꽃도 피웁니다. 꽃이 활짝 피어난다고 상상하세요. 자,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듣습니다. 또 나한테 힘을 주는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나한테 힘을 주는 가족도 좋고 뭐 친구도 좋고 형님도 좋고 다 좋아요. 자, 그럼 기분이 좋아지죠. 이제 둥근 유리벽이 나를 둘러싼다고 상상하세요. 옆과 위로 둥근 유리벽이 나를 둘러싸면서 유리의 보호막을 만듭니다. 유리의 보호막은 편안하면서도 안정감을 느끼고 또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느끼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기분 어때요? 자, 편안하죠? 편안한 상태에 유리벽 밖을 바라보세요. 유리벽 밖을 바라보면 나와 똑같이 생긴 미래의 우리 류방현 선생님입니다. 미래의 류방현 선생님이 과거에는 두렵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발표도 잘하고 자, 사람들 앞에 말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 아마 펼쳐질 겁니다. 밝고 환한 표정으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편안한 그 목소리로 사람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편안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 또한 내 눈을 마주치면서 밝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내 말에 반응을 하고 있고 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발표를 잘한 나에게 환호와 감사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유리가 녹아 없어진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심호흡하면서 미래의 나와 함께 다가가세요. 미래의 나한테 두 팔 꼭 끌어안아주면서 또 하나가 되세요. 심호흡 쭉 하면서
발표를 잘한 나와 하나가 됩니다. 그 뿌듯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뭐든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현재로 들어오세요. 이제 발표 생각해봐요. 발표. 지금 발표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긴장 떨림이 일단 없습니다. 이제 긴장 떨려 없고, 오케이. 편안하게 잘 할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하고 이제 잠시 후에 눈 뜹니다. 숫자 5에 5분 1씩 깨어나세요. 자,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온몸이 생기가 돌고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셋, 온몸이 가볍고 상쾌합니다. 머리가 아주 맑고 개운해집니다. 넷, 눈 뜰 준비하시고요. 5, 눈 떠주세요.